예. 2.4 추정. 영어로 estimation이라고 그러는데 추정은 뭐냐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값에 대해서 추론한 값 또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추정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비율 이런 거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모집단의 비율, 모비율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추정이나 검정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표본 평균의 분포 또는 표본 분산에 대한 분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모집단의 값들을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한다는 건 추측한다는 건데 방법이 그러니까 모집단의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평균과 분산인데 여기서 이렇게 표본을 뽑았어요. 확률 표본을 n개에 그래서 뮤라는 값을 이제 추측을 할 때 얘를 이제 추측하는데 이거의 추정하는 값으로 추정 값으로 뭘로다가 얘를 추정할 거냐 이 뮤의 값으로 그래서 x바를 딱 계산을 한다 이거죠. 이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 값으로 얘를 추측한다. 그러니까 뮤 대신 x바를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된 거냐? x1, x2 쫙 xk 가지고 계산한 거죠. 뭐를 추측하기 위해서? 뮤라는 값을 추측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얘가 뭐예요? 이게 x바인 거죠. 그래서 이 계산하는 식이 n분의 1 시그마 xk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타라는 값을 세타 해시라는 값 x1, x2 쫙 해서 n개의 표본값 가지고 모집단의 세타라는 값을 이렇게 추정하는 요거를 추정량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모수고 모집단의 값이고 얘네들은 표본이고 표본 그래서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 추정이라는 말이 있고 구간 추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점이라는 거는 한 점 딱 찍어서 계산하니까 한 점을 정확하게 딱 계산하는 거예요. 구간 추정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한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모집단의 모수로 대표적인 게 모집단의 평균을 하나의 값 어떤 걸로 하냐면 이 x바라는 걸로 계산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얘를 추정하겠다 이거죠. 그런 거 이제 점추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정량 한 모집단의 한 모수 세타가 평균일 수도 있고 분산일 수도 있고 추정하기 위하여 충분히 큰 확률표 표본을 기초하여 확률 표본을 많이 뽑아서 그 모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알려주는 확률 표본의 함수 여기서 이 x는 지금 벡터죠.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이거를 추정량이라 한다. 확률 표본의 특정 관측값으로부터 계산된 추정량의 값을 추정값. 그러니까 요건 x바는 뮤의 추정량이고 구체적으로 xk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을 추정값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 평균 뮤에 대한 추정량으로 표본 평균을 주로 사용하고 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으로 표본 분산을 요거를 주로 사용해요. 주로 사용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는 동의하겠어. 얘를 표본 평균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계산하는 건 동의를 하겠는데
모집단의 분산을 왜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눈 걸로 써냔 말이야. 나는 그냥 이걸로 할래. n으로 나눈 걸로. 모집단의 분산 구하듯이 n으로 나눈 것으로 이 값 가지고 뭐 이걸 뭐라 그럴까? 다른 글자 s 말고 t 말고 x, y, z, f, h, i, j, o, p, q, r 제곱 가지고 이 값 가지고 나는 쓸래. 그러면 이제 얘가 좋은지 n-1로 나는 게 좋은지 n으로 나는 게 좋은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들의 관점이 있는데 비교를 불편성이라는 걸로 비교하냐, 효율성이라는 걸로 비교하냐, 일치성이라는 걸로 비교하냐, 충분성이라는 걸로 비교하냐, 어떤 것으로 비교할 거냐.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따지는 게 이제 불편성, 편향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편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자, 봅시다.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와 같은 것, 즉 이 세타햇의 추정량의 기대값이죠. 이게 세타햇이 추정량이라고 그랬죠.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집단의 세타와 같을 때, 그럴 때 뭐라고 부르냐면 불편 추정량이다.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바의 평균 구했더니 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x바라는 애는 뮤라는 것의 불편 추정량이에요. 불편 추정량이 뭐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까가 아니지. 모집단에서 뮤 시그마 제곱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 표본을 이렇게 n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x1 또 뽑아. 요게 한 세트. 또 다른 세트.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쫙 뽑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바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도 x 바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쫙 계산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계산했어. 그래서 이 x1부터 x1바, x2바, xn바, xk바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계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분포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x바의 분포예요. 그래서 x바의 분포에서 평균을 구해봤어요. x바의 평균을 딱 구했더니 그게 뭐가 나왔어? 뮤가 딱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x바로다가 계산을 계속하면 할수록 계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x바의 평균은 전반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요 근처에. 요 근처가 뭐죠? 뮤. 모집단의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구나. 여기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몰려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여긴 좀 적고, 여기도 좀 적고, 그러니까 x바하고 뮤하고의 차이가 여기는 크잖아요, 이쪽은. 그런 애들은 적고, 차이가 아주 작은 애들은 평균이 뮤니까 여기 많이 몰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x바 가지고 계산하면 많이 계산할수록 뮤랑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난 기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럼 어떠냐? 표본 분산은 n으로 나눈 것하고 n-1로 나눈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계산해 봅시다. 노트 보면서 따라오세요. n으로 나눈 걸 먼저 계산해 봅시다.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좀 정리를 쭉 해보면 전개할게요. n분의 1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2 xk x바 플러스 x바의 제곱 전개하면 n분의 1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2 x바 n분의 1 시그마 xk
플러스 n분의 1 시그마 x바의 제곱이니까 n분의 1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요게 x바죠? 이 x바의 제곱 플러스 x바가 n개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n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x바니까 x바의 제곱이네요. 즉 남는 게 뭐예요?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이렇게 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xk의 기대값은 xk 제곱의 기대값은 요거는 시그마 xk의 제곱의 기대값 이렇게 되고 시그마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x의 제곱 일반적으로 뮤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x의 제곱의 기대값은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 제곱이죠. 요거를 적용하면 예식은 시그마 이건 뭐 xk가 따르는 분포가 뭐냐면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의 분포를 따르니까 얘는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 제곱이에요. 이게 몇 개? n개. n 곱하기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x바의 제곱은 이거는 요 식에서 보면 x 제곱의 기대값은 그 x의 분산의 제곱, 분산 마이너스 평균이잖아요. 분산 플러스 평균의 제곱. 분산이 뭐죠? x바의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 다음에 평균 뭐죠? 뮤 제곱.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용하면 저 위로 올라가요. 여기다가 이제 기대값 딱 하면 기대값 n분의 1의 시그마 xk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의 기대값은 제일 끝에 여기 n분의 1 곱하기 2 시그마 xk의 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2 x바의 제곱의 기대값이고 n분의 1 곱하기 얘가 뭐냐면 n 곱하기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 제곱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의 기대값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뮤 제곱해서 얘랑 없어지고 n분의 n 마이너스 1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 n분의 n으로 나눈 것을 분산으로 택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그마 제곱보다 이게 1보다 작죠? 조금 작아요.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서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서 n으로 나눈 걸 우리 r이라고 썼다면 r제곱, r1의 제곱, r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쫙 r을 구하면 얘네들을 그려보면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분포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평균을 딱 구해보면 기대값을 구해보면 r의 제곱을 구해보면 n으로 나눈 거 이거의 기대값을 구했더니 이게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 제곱보다 조금 작아진다 이거예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시그마 제곱이 여기 있는데 값이 시그마 제곱이란 값이 여기인데 얘의 기대값이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무수히 계산하면 내가 찍어보면 차이가 계속 생기는 여기에 많이 모인다 이거죠. 여기에 요 근처에 많이 모이고 요 근처에는 좀 덜 모이는 거죠. 이쪽보다. 그러니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주려면, 이게 시그마 제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식에서 보면. 2의 n-1분의 n 곱하기 n분의 1 시그마 xk-x바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요 n-1 앞으로 나오니까 n-1분의 n 곱하기 n분의 n-1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 약분돼서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 거. 즉 s제곱 n-1분의 시그마 xk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얘를 써서 계산했더니 시그마 제곱이 되더라 하는 거죠. 기대값이. 그러면 이게 딱 맞는다, 이거, 여기가. 그래서 이런 거를 S제곱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다. 편향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편향되지 않는다. 편향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 앞에서 하면서 관역 같은 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한 적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찍히는 거. 여기에 찍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편향된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n으로 나누면, 요걸 n으로 나눈 걸로 하면, 여기에 많이 찍혀야 되는데, 이쪽에 많이 찍히는 거라, 이거죠, 이쪽에. 조금 작게. 여기에. 시그마 제곱은 여기 있는데. 이쪽에 자꾸 찍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틀어줘야죠, 이쪽에. 그 틀어주는 방법이 뭐? n-1로 나누면 이게 여기로 싹 이동한다, 이거. 시그마 제곱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게 바로 불편 추정량 S제곱이 된다, 이거죠. 자, 왜 n-1로 나눈다고요? 불편 추정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값을 얻는다는 뜻의 의미가 뭐였냐? 고등학교 책엔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 의미가 뭐였냐? 불편 추정량이 되라, 이거예요. 불편 추정량. 그런데 왜 이거를 자유도라는 말을 쓰느냐? n-1을. 그거는 이제 이런 말 때문에 그래요. 요 식을 가만히 보세요, 요 식. 요 값을 딱 보면, S제곱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S제곱을 계산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x1, x2, xn, n개의 값 가지고, n개의 값으로 뭘 계산했냐면, x바를 계산했어요. 그쵸? 근데, 이 x바도 계산하고 나면 정해지죠. 계산이 되면, 계산하고 난 결과가, 이 값이 정해졌어요. 이 값이, x바의 값이 정해졌어요. 이거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 뭐 100, 이렇게 딱 정해졌어. 그러면, 이 100이라는 값을 계산하는 데는 x1이 뭐 99, x2는 101, xn은 103,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어느 하나의 값은 정하지 않아도 되죠. 한 개는. 값은 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해지잖아요. 이 값이 정해지면. 그쵸? 그러면 여기서 몇 개 값만 알면 돼요? 몇 개 값? n-1개. 그래서 이게 자유도라는 거죠. 요 값이 정해지면 여기 n개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가 몇 개? n-1개. 나머지 한 개는 얘 때문에 정해진다, 이거죠. 이 n-1개가 정해지면, n-1개의 값과 x바가 정해지면, 요 나머지 한 개 값은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몇 개? n-1개라, 이거예요. x바가 정해졌을 때는. 그런 의미로 자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요? 불편성, 불편 추정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편 추정량이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추정량 세타1, 세타2.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하나가 분산이 더 커. 분산의 차이가 생겨요. 세타1이라는 애의 분산과 세타2라는 애의 분산을 비교했더니 이게 더 커. 세타1이 분산이 더 작아. 자, 그림으로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추정량을 막 계산을 했어. xbar 값을 막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게 됐어요. 근데 또 다른 애가 xbar랑 비슷한 애를 다른 걸 계산했어. 뭐 x 햇이라는 값을 계산했어. 어떻게 계산했냐면 뭐 얘는 5분의 x1 플러스 2x1 2 플러스 2x3 얘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요걸로 계산했어요. 얘도. 근데 얘로 계산하면 얘도 이거랑 같거든요. 근데 분산을 계산하면 이게 요 x 햇 얘의 분산을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더 퍼져요, 퍼져.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러니까 더 많이 퍼져 있어요. 이 x 햇이 분산이 큰 거는 x 햇의 분산하고 x바하고 x 햇의 분산을 비교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쪽이 더 커. 그러니까 더 많이 퍼져 있다고요.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지 좋잖아요.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이래야지 좀 내가 계산하면 요게 많이 모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지면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을 가능성도 계속 큰 거 아니에요. 요거보다. 그래서 분산이 작은 게 좋다고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세타1이 더 유효하다, 효율적이다, 유효하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영어로 efficient하다. 여기 얘가 있어요. 이건 계산 그냥 눈으로 그냥 확인해 봅시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3개의 확률 표본 x1, x3를 추출하여 모평균의 추정량으로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 뮤1과 뮤2가 이건 이렇게 좀 전에 든 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뮤1의 평균 구했더니 뮤고 뮤2의 기대값 평균 구했더니 뮤예요. 그러니까 둘 다 불편 추정량이에요. 뮤1, 뮤2 다 뮤의 불편 추정량이에요. 편향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산을 구했더니 얘는 18분의 6 시그마 제곱이고 뮤2는 18분의 7 시그마 제곱으로 18분의 1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뮤2가 조금 더 퍼진 거죠. 옆으로. 그러니까 뮤1이 더 좋다 이거죠. 뮤1이. 맞을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편 추정량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은 분산이 최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추정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다. 그래서 영어로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unbiased estimator가 불편 추정량이라는 뜻이에요. variance 분산이 미니멈인. 그래서 MVUE라는 말을 써요. MVUE.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n-1로 나눈 거, 분산. 그것은 둘 다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치성과 충분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치성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을 아주 많이 뽑으면, 이게 대수법칙, 큰수의 법칙이 나오는 얘기죠. 표본,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표본의 개수가 아주 많이 뽑아서 계산한 것, 그 추정량과 원래 모수와의 차이, 이거랑 똑같죠. x바 마이너스 뮤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질 확률을 n을 크게 하면 2대 가깝다. 이게 그거죠. 그것을 일반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성질이 갖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치 추정량이다. 그러니까 x바는 일치 추정량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1 표본을 전부 다 사용한 거. x바는 n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쫙 해서 xn. x바를 계산하려면 x1부터 xn까지를 다 쓰죠. 다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런 애를 충분 추정량이다. 그러니까 X반은, 표본 평균 X반은 불편 추정량, 최소 분산 추정량, 일치 추정량, 충분 추정량 다 만족하는 애라 이거죠. 사실은 S제곱도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 뒤에 거는 이제 용어만 알면 되고, 앞에 개념, 불편 추정량의 개념, 그 다음에 그 최소 분산 추정량, 유효 추정량의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것으로 점 추정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